3월 7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황사가 덮쳤는데요. 굉장히 독합니다.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월요일 시작을 하기 전에 저는 국민들 앞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제 관점은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입장에서 뉴스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새누리당을 팬드니 안 드니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정치 성향이 어떠니 저떠니도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저는 많은 솔직히 대가를 치렀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제 방송에 불편해하고요. 야권에서도 불편해합니다. 그렇다고 이 방송을 한다고 제가 뭘 얻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방송을 하겠습니까? 제가 미친 사람이라서 이러겠습니까? 시간과 돈을 들였어요. 저도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고 살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방송을 애써 하면서 지난 5월 20일 이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제가 아파서 좀 뻗은데 한 3, 4일 빼고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은 어느 정당을 치어리더, 즉 바람잡기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내년 차기 대선에서도요, 전 대선 후보들 국민들 앞에 낱낱이 까발려서 그 실체를 민낯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이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들한테 조금 도움되는 이야기하면 좋다 그러다가 조금 싫은 이야기하면 불편해하는 그런 인간들의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고 꿋꿋이 제 할 말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누리당에 살생부 파문이 터졌을 때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것은 이후에 벌어질 일의 시작이다. 그런데 왜 김무성 대표 정두원으로 연결되는 이 살생부 파문에 대해서 김 대표의 사과 직후에 공천 권한이 넘어왔다, 희희낙낙하면서 진실 규명을 포기하면서 덮어버리느냐. 이것이 새누리당에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라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필히 또 터질 것이다.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2탄, 3탄, 4탄 가면 갈수록 심하게 터져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한 뒤 며칠 지나서 지난 금요일 날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7, 80개 지역의 여론조사 내용이라고 하면서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선관위는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여당의 공천위원회 자료와는 일부 지역이 불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좌우간 이걸 유포시킨 사람을 추적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선관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불일치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자료의 주요 맥락은 새누리당의 공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한 여론조사와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도 맞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자, 일부 불일치를 강조할 게 아니라요,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맞는데 왜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을까요? 누가 이 유출로 덕을 보는 걸까요? 저는 결국은 이 자료 유출이나 또 그날 연달아 터진 9개 지역의 공천 배제 사유, 즉 현역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공천 배제 사유를 다룬 비리 내용, 또 더 나아가서 강남에서 호텔에서 술을 먹으면서 유승민, 이종훈 의원 등을 날려야 된다라고 하는 친박 모임에 있었다는 말, 그 친박 모임이 있었는지 그 말이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자관 세세한 내용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박 모임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모임을 도청을 했거나, 안 그러면 그 모임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비박의 수장한테 가서 그대로 까발렸거나,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세세한 내용들이 다
밖으로 언론사로 넘어가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노컷뉴스에서 했죠. 자, 지금 큰 흐름은 지금 뭡니까? 살생부부터 이 호텔 모임까지. 결국 큰 흐름은 청와대 핵심에서 친박 핵심을 거쳐서 공천에 미리 누구를 배제하고 누구를 넣고 하는 부분을 낙점을 해서 몰아가고 있고, 그걸 갖다가 사실상 합리화하기 위해서 공천 배제 사유를 만들고 또 여론조사도 한다. 즉 짜놓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내용을 언론과 당 안팎에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단계를 밟는 폭로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연이라고 절대 보지 않고요. 매우 체계적이고, 자, 살생부라는 것은 그야말로 찌라시입니다. 그게 아무리 진실이든 아니든 그 살생부 내용을 누가 어떻게 말했다거나 누가 어떻게 줬다라고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는 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금요일 날 이 새누리당이 일부 단수 추천을 하고 일부 경선 지역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김태한 의원이 현역으로서 가장 먼저 배제가 되었는데, 친박의 핵심이고 박 대통령하고도 가까웠고 삼선 의원이고 이랬는데, 이분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그 지역에 여론조사 3위를 한 장석춘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공천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석춘 씨 같은 노동계나 농민 이런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많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공천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날 첫 공천의 발표 내용이 이 살생부에 들어있던 김태한 의원 등 친박 중진 4명을 포함한 다수 친박 그리고 비박들을 배제한다는 내용에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을 보면 살생부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거의 확정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 살생부 내용이 찌라시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안에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상당히 닮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봐봐라. 우리가 이렇게 살생부 한다는 대로 돼가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폭로들이 터져 나오니까 급히 막으려고 금요일날 예정에도 없던 1차 공천 발표를 했다. 이렇게 지금 몰아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이 더 터져 나올까요? 저는 앞으로는 1차, 2차 폭로보다 훨씬 심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에비던스, 즉 증거가 있는 내용들이 터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친박과 비박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서로 간에 존중해서 말이 되든 안 되든 합리적으로 공천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건가라는 합의를 하는 것은 틀렸다고 보고요.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주장해왔던 상황식 경선에 대한 명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본인은 이번에 자기가 면접을 어제 봤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 영도구는 인근 지역구 중동구가 없어지고 중구 영도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중영도구에 공천 신청자로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보면서 지난 금요일 1차 공천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공천위원이 물으니까 김 대표는 그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민의에 의해서 뽑힐 텐데 그걸 갖다가 단수로 한 사람을 정한다면 그 부분이 원칙에 맞겠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즉 이한구 공천위원장 면전에서 1차 공천에서 발표한 단수 후보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위원장이 면접 종료 전에 김 대표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원 명부가 40%나 틀리고, 즉 유령당원 문제죠. 또 안심번호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령번호 문제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대표가 이 상향식 공천을 하려 해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한구 대표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자
이완구 공관위원장이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면접이 끝나버렸습니다. 즉 김무성 대표는 오늘 아침에 있는 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천위의 1차 발표가 당헌 당규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김태환 의원은 탈당까지 고려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오늘 새누리당의 당사 앞에는 구미 쪽에 허성우 예비후보가 또 1인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왜 장석춘 이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이 김무성 대표는 어제 면접을 볼 때 정치권만 민주주의가 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있다. 상향식 공천은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자, 오늘 이 이완구 공관위원장을 최고위원회에 불러가지고 아마 이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이 이 공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추인을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자리가 있는 모양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아마 이완구 공관위원장을 불러서 우선 단수 추천 이 공천안 지난 금요일날 있었던 부분을 아마 보고받기 위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오늘 이 자리에 김태환 전 의원도 또 항의차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곳곳에서 지금 사흘 조경태 의원을 단수 공천한 부분에도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곳곳에서 이런 지금 공천에서 누락된 예비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선거 때만 보면 이런 일은 항상 상투적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겉으로 회의 때 이야기하고 회의 때 싸우고 잘못된 것은 회의에서 징계하고 회의에서 책임을 묻고 자를 사람은 회의에서 자르고, 이렇게 새누리당의 모든 다툼이 이 공적인 회의에서 나와서 뭔 소리가 나오든 또 당사에 누가 항의하러 오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공식이 아니라 매우 비공식으로 은밀하게 등 뒤에서 칼을 찌르거나 폭로하는 형식으로 지금 남아있는 공천 과정에서 숱한 내용이 터져 나오면서 실제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질이 멸렬해버리는 양상, 즉 국민들 앞에 새누리당 내부의 공천 싸움이 마치 그 핵심이 청와대에서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양이 지속될 거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같이 죽자, 즉 선거 지도 좋다, 상식 공천을 포기했으니까 그 포기한 배우가 누군지 다 까발리겠다, 이런 양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금까지의 폭로보다 더 심한 폭로가 터져 나올 것으로 저는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일단은 지난 금요일 있었던 우선 단수 추천을 포함한 여성 청년 우선 추천 지역에 대해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저 금요일 날 공천 내용에 대해서 의결을 해줬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수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청년 여성 우선 추천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회의서는 잘합니다. 돌아서면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